삼성전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연간 기준 전년 대비 무려 24.9% 늘어난 35조 9,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게임 등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다 집콕 쪽이 증가하면서 TV 같은 가전제품 판매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도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면서 시총 100조 원의 꿈이 조기에 달성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연간 1%도 성장 못하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한국의 반도체 시장과 대조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에서는 이런 한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한 프로젝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첨단 산업에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로봇, 화학,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이상의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10년간 약 1조 위안, 하나로 170조 원을 쏟아붓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가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세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큰 기대와 달리 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와 자국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좌초라는 이중고도 겪고 있고 전망 역시 밝지 못합니다. 9일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전세계 15.9%를 차지한 지난 2010년 대비 5.7%가 상승했는데 이 수치는 매년 1%도 오르지 못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해외 기업에 의존한 점이라는 건데요. 중국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5.9%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등 중국 공장에서 만든 해외 제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중 순수 중국 업체 비중은 고작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선전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조 위안을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였는데요. 이 정도면 예상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미국 마이크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D램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였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중국 업체 중 처음으로 D램 판매를 개시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또 다른 회사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는 자금난으로 우한시 둥시우구 정부에 인수가 되었고 중국 지방정부가 제공한 20조 원 이상 지원금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청두 거신, 난징 더커마, 화이안 더화이 등 거액이 투입된 프로젝트들도 연달아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도 초대형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반도체 구매 경로가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최대 위탁 생산 SMIC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요. 이는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이들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에 기대된다는 세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1%나 되지만 그중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은 3%에 그쳤는데요. 이전의 슈퍼사이클과는 달리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세계 2위, 투자 1위를 달성했고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역대 두 번째 수치입니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에 달했고 이는 반도체가 살아나면 수출도 반등한다는 것입니다. 산업부 반도체 과장은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별도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계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데이터와 자체 분석을 통해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라 했습니다. 반도체 협회 등 내부적으로 나오는 전망 외에 정부가 직접 반도체 시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현재 한국의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현재 침체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위기의식 속에 통계가 나온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더해졌습니다. 한국의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970억 달러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 대비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은 10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수준으로
이는 2018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금액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작년 대비 약 8에서 10% 증가하고 메모리 시장은 약 13에서 20% 오를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는 메모리 1, 2위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021년 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는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 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 반도체 설비 투자액 전망치는 189억 달러로 중국과 대만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수출 시장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전망의 밝은 점이 중국에는 꽤나 배 아프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리였습니다.